대군, 이제 그만 성문을 여시지요. 네놈의 탐욕이 이 요새를 피로 물들였구나. 안 됩니다. 지금 칼을 휘두르면 그림자가 완성됩니다. 반역자의 목을 쳐라. 예언된 죽음의 올가미가 사령관의 목을 조여올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어찌 그리 넋을 놓고 내 목을 보느냐? 내 목에 무엇이 감겨 있기에 그리 사색이 된 것이냐? 함경도, 철옹성,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요새에 울려 퍼진 한 사내의 물음이었습니다. 북방을 지키러 온 고결한 대군과 죽음을 보는 소녀가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은 훗날 조선의 국경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지요. 오늘도 찾아주신 번님네들, 북방의 시린 눈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기,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함경도 깊은 산세에 자리 잡은 철옹성은 이름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그 안은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의 욕망으로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지요. 이 위태로운 요새에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왕의 동생인 이위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남색 무관복이 유난히도 잘 어울리던 그는 조정의 파벌 싸움을 뒤로하고 변방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험지로 내려온 강직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부사령관 조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었으나 속으로는 여진족과 손을 잡고 이 성을 통째로 넘길 궁리만 하던 검은 속내의 소유자였지요. 그리고 요새 한 구석 부상병들을 돌보는 약방에는 19살 소녀 설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산을 타며 약초를 캐온 그녀는 남모를 비밀을 하나 품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 주변에 감도는 검은 연기, 즉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철옹성의 정문은 해질녘 이면 쇳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성벽 위로 횃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차가운 눈가루가 대기를 메울 때쯤 이위는 성벽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보급품을 살피던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가득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메고 성 안으로 들어오던 설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위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위의 목 주위에는 마치 굵은 밧줄이 감겨 있는 듯 시커먼 연기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끔찍한 참변을 예고하는 죽음의 올감이었지요.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약초들이 흰 눈 위로 흩어졌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사령관 나리, 제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십시오. 설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위가 멈춰섰습니다. 조강과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이위는 천천히 다가와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어찌하여 그리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설아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위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휘날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나리의 목에 시커먼 올가미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사흘 뒤 눈보라가 치는 밤에 차가운 쇠붙이가 그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조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을 내뱉느냐. 당장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하지만 이위는 조강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설아의 맑고 신비로운 눈동자를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나 광기가 아닌 진심 어린 두려움과 슬픔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이냐? 설아라 하옵니다. 소녀, 목숨을 걸고 아뢰나니 나리의 운명이 이 성 안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디 경계하십시오. 이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몸을 돌려 침소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설아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옹성의 달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났고 성벽 아래 낭떠러지에서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위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가 말한 차가운 쇠붙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의 목 주위가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철옹성의 새벽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성벽의 높이를 지워버릴 듯 쌓였고 차가운 공기는 병사들의 숨결마저 하얗게 얼려버렸지요. 요새아는 어제 있었던 소녀의 예언으로 인해 흉흉한 소문이 소금물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눈치를 살폈고 그들의 시선은 사령관의 집무실과 약방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약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재향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부사령관 조강이 가죽 장화를 끌며 설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고 허리춤에 찬 칼집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조강은 설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인연 어서 말하거라. 누가 너를 시켜 그런 해괴한 망발을 짓거리게 했느냐? 조정에서 보낸 첩자냐 아니면 사령관의 뒤를 캐는 쥐새끼냐? 설아는 턱이 빠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조강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고 그 연기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지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소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나리의 손에도 이미 붉은 피가 가득 묻어 있사옵니다. 조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제발 저린 도둑처럼 손을 뒤로 감추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는 설아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는 차갑게 뱉었습니다. 요망한 계집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흘이라 했느냐? 내년이 본 예언이 틀리는 순간 내 목부터 이 성벽에 걸어줄 것이다. 한편 사령관 이위는 집무실에서 촛불을 켠 채 서신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방 변방에서 올라온 보급품 목록이었으나 기록된 양과 실제 창고에 쌓인 양이 너무도 달랐지요.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설아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에 서려있던 공포는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위는 곁을 지키던 충직한 부하에게 조용히 명했습니다. 조 부사령관이 최근 여진족 경계 구역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행적을 조사해라. 특히 보름날 밤의 경계 근무 조편성을 확인하거라. 이위의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설아가 예언한 사흘 뒤면 정확히 보름날이었습니다. 달이 가장 밝게 떠오르는 그 밤, 철옹성의 굳건한 성문 아래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빗장을 풀려 하고 있었지요. 요새를 감싸는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는 사령관의 목을 향해 서서히 올가미를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때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령관 이위는 겉으로는 잠자리에 든 척했으나 홀로 몸을 일으켜 낡은 군복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감각에 의지해 성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군량 및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조강의 신복들로 바뀌어 있었으나 이위는 요새의 지름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환기창을 통해 창고 안으로 숨어든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쌀가마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돌덩이가 든 마대들이 가득했고 구석진 상자 안에서는 조선의 것이 아닌 여진족의 투박한 칼들과 금부치들이 달빛을 받아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조 부사령관이었단 말인가. 이위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나라를 믿고 바친 굴량이 여진족의 칼날과 맞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창고 밖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위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예상대로 조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털 가죽옷을 입고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변방을 위협하던 여진족의 첩자였습니다. 조강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금덩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보름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자정에 북쪽 성문을 열어둘 것이오. 우리 군사들은 내가 미리 술을 먹여 잠재워둘 테니 당신들은 그저 들어와서 사령관의 목만 가져가면 돼오.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조강, 그대가 이 성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국경의 땅 일부를 넘겨받기로 했다. 첩자의 거친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조강은 탐욕에 찌든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위는 분노로 손이 떨렸으나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나간 뒤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성벽 아래 어두운 그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설아였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맞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이위를 보자마자 다급히 앞을 가로막았지요. 나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리의 목을 감싼 연기가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위는 설아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아니 요새를 구할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했지요. 설아라 했느냐? 내가 본 그 올가미를 끊어낼 방법이 있겠느냐? 설아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위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을 향하고 있었지요.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엉켰으나 가장 먼저 그 실을 쥔 손을 잘라내야 합니다. 날이 사흘 뒤 보름밤에 달이 가려질 때 나리의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성문이 아니라 성벽위입니다. 이위는 설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요새를 감싸는 어둠은 깊어만 갔고 배신의 냄새가 진동하는 철옹성의 밤은 그렇게 피 비린내를 예고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사흘 중 이튿날에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철옹성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으로 인해 정오가 지나도록 어둑신했지요. 성벽 위를 오가는 병사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초리에는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숨을 죽이고 있는 바다와도 같은 기묘한 정적이었지요. 사령관 이위는 자신의 집무실에 가장 믿음직한 신복셋을 불러 모았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내보이자 사내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이위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조강이 성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이것은 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이웃세와 북방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준비가 되었느냐? 나리, 명만 내리십시오. 저희의 칼은 이미 배신자의 피를 향해 있습니다. 충직한 부하들이 무릎을 꿇으며 맹세했습니다. 이위는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결의를 다졌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아의 예언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지나갈 것이라던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약방의 설아는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이위의 환영 주변에서 그 검은 그림자 올가미가 이제는 시뻘건 핏물을 뚝뚝 흘리며 각동하고 있었지요. 올가미가 조여질 때마다 설아 역시 자신의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약재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있어.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어둠은 요새 밖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강은 이위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고
그 모든 원인이 설아라는 계집에게 있다고 확신했지요. 그는 신복에게 독이 든 술잔을 건네며 차갑게 명했습니다. 오늘 밤이 오기 전에 그 요망한 입을 영원히 닫게 하라. 사령관이 손을 쓰기 전에 그 계집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성벽 너머 산맥에서는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고 요새의 그림자는 점점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위는 성벽 높이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단 하룻밤. 그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아가 본 그 검은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철옹성의 운명과 함께 밝혀지겠지요. 보름달이 구름 뒤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사흘째 밤, 보름달이 철옹성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의 달빛은 눈 덮인 요새를 시릴 만큼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병사들의 교대 소리로 북적였을 성벽 위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강이 미리 손을 써서 술에 독을 타거나 자신의 신복들로 경비병들을 모조리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두운 약방 안 설아 앞에는 조강의 부하가 건넨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사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지요. 설아는 잔 속에 담긴 액체 위로 일렁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이위의 목을 감싼 붉은 올가미가 마침내 터져나가며 피분수를 뿜어내는 환영을 목격했지요. 어서 마시지 않고 무엇하느냐? 사령관 나리께서 내리신 하사주다. 사내의 재촉에 설아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입술에 닿기 직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나라와 사내의 손목을 꿰뚫었지요. 사령관 나리의 명이다. 배신자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위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충직한 병사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약방의 정적을 깼고 설아는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 성문 앞에는 조강이 무장한 반란군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횃불이 들려 있었고 성벽 너머 어둠 속에서는 여진족의 말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조강은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크게 3번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성문을 열겠다는, 요새를 넘기겠다는 피의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철옹성의 주인은 내가 된다. 빗장을 풀어라. 조강의 명령에 육중한 성문의 빗장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고 성문이 한 치씩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깥바람이 눈가루와 함께 들이쳤지요. 하지만 성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 성벽 위에서 쩌렁쩌렁한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조강은 들어라. 내 놈의 탐욕이 마침내 제 무덤을 팠구나. 성벽의 어둠 속에서 이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남색 천릭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뽑아든 환도는 서늘한 기계를 내뿜고 있었지요. 이위의 곁으로 수십 명의 내금이와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밝히며 나타났습니다. 조강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가 어린 눈으로 자신의 칼을 빼들었지요. 이위, 내 놈이 어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진의 철기군이 바로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 밖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에 있는 배신자라 하였다. 오늘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운명을 끊어내주마. 이위의 외침과 함께 요새의 밤은 피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설아가 예언했던 차가운 쇠붙이가 마침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철옹성의 운명은 보름달 아래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의 성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친 듯이 눈보라가 몰아쳤고 땅 위에서는 붉은 선혈이 하얀 눈을 적시며 뜨거운 김을 내뿜었지요. 조강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칼을 휘두르며 제 부하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성문 틈새로는 여진족의 거친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지요. 비켜라. 이 성의 주인은 나다. 저 애송이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릴 것이다. 조강의 비열한 외침에 반란군들이 일제히 이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는 번뜩이는 환도를 고쳐주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먹잇감을 낚아채는 매처럼 매서웠지요.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성문이 마침내 완전히 열리며 털 가죽옷을 입은 여진족 기병들이 성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의 병사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칠 때 이위가 성벽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기름을 부어라. 성벽 위에서 대기하던 이위의 비밀 결사대원들이 거대한 가마솥을 기울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이 성문 입구로 쏟아졌고 곧이어 횃불 하나가 그 위로 떨어졌지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성문을 가로막는 불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진족의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며 울부짖었고 뒤엉킨 기병대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렸지요. 이 혼란을 틈타 조강이 이위의 빈틈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칼날이 이위의 목줄기를 향해 차갑게 번뜩였지요. 바로 그때 약방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설아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위의 목을 감싸고 있던 검은 올가미가 갑자기 조강의 팔로 옮겨가더니 그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지금입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설아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조강의 칼을 받아냈습니다. 챙강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지요. 조강의 칼끝이 이위의 기똥을 스치며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설아가 예언했던 차가운 쇠붙이가 마침내 목에 닿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예언된 대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위는 그 쇠붙이의 냉기를 추진력 삼아 조강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의 환도가 조강의 가슴을 깊게 꿰뚫었습니다. 내 목에 닿은 것은 죽음의 예언이었으나 내 가슴에 박힌 것은 백성들의 분노다. 이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조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지요. 그의 눈에서 탐욕의 불꽃이 꺼져갈 때 성문 너머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보름달 아래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성문 앞에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요새를 뒤흔들었던 비명과 칼질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눈 위에 남겨진 붉은 흔적들은 그 밤의 처절함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지요. 살아남은 반란군들은 무기를 버린 채 무릎을 꿇었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사령관 이위는 피 묻은 환도를 칼집에 꽂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줄기에는 조강의 칼끝이 스치고 간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조금만 깊었더라면 혹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설아의 예언대로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숨통을 끊었을 것입니다. 이위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눈밭을 가로질러 이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으나 이위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지요. 그녀가 이위의 앞에 서자 주변을 감싸던 병사들이 조용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날이 무사하셔서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위는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말한 차가운 쇠붙이가 내 살결을 스치긴 했다만 나는 살아남았다. 설아, 너는 지금 내 목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설아는 이위의 목 주변을 찬찬히 살핀 뒤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위의 모습에는 더 이상 시커먼 올가미도 핏물 뚝뚝 흐르는 연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그곳에는 이른 새벽의 햇살처럼 맑고 투명한 기운이 이위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나리를 옥죄던 죽음의 그림자는 조강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흩어져 사라졌어요. 나리께서 스스로 그 올가미를 끊어내신 것이지요. 이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보름달은 서산으로 저물며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는 조강의 시신을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엄중히 명했습니다. 반역자 조강의 시신을 거두어 성문 앞에 내걸어라. 나라를 팔고 동료를 배신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모든 병사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여진족과 내통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한양의 조정으로 보낼 준비를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요새는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약방으로 향했고 설아 역시 그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이위는 멀어져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지만 그 물길을 바꾸는 것은 결국 멈추지 않고 노를 젓는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옹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그것은 피로 지켜낸 무겁고도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철옹성을 짓누르던 시린 눈보라도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기세를 잃고 물러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회색빛 석벽 사이사이에 이름 모를 창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지요. 피 비린내 가득했던 요새 마당에는 이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아 병사들의 해진 옷가지를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이위는 요새 정원에서 활짝 핀 복사꽃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약초 바구니를 맨 설아가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령관과 죄인이 아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도반처럼 보였습니다. 이위가 먼저 정막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에서 전령이 왔느냐? 북방의 반란을 막아낸 공을 치하하며 나를 한양으로 불러올리신다는구나.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설아는 잠시 눈을 감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아쉬움이 스쳤으나 이내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지요. 나리의 자리는 본래 그곳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이제 나리의 앞길에는 더 이상 어둠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설아,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왕실의 약방에서 내 신비로운 능력을 펼치며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주마. 너의 그 눈은 나라를 구하는 귀한 힘이 될 것이다. 이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요새의 높은 담벼락 너머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거대한 산맥을 향하고 있었지요. 황송하오나 나리 소녀는 궁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다옵니다. 제 눈은 저작거리의 흙먼지 속에서 그리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숲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지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아픔을 미리 살피고 그들의 운명을 다독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진짜 운명인 듯 하옵니다. 이위는 아쉬운 듯 긴 한숨을 내쉬었으나 억지로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설아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존중하마. 이것은 내가 내게 빚진 목숨값이다. 내가 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라도 되길 바란다. 그리고 설아, 혹시라도 세상의 어둠이 다시 깊어져 내 눈에 불길한 징조가 보이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알겠사옵니다, 나리. 부디 성군이 되시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설아는 마지막으로 이위에게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요새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복사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지요. 이위는 그녀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함경도의 철옹성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요새가 아닌 조선의 국경을 굳건히 지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위는 하늘 높이 떠오른 따스한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설아. 덕분에 나 또한 내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더 이상 피 냄새도 죽음의 향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 태어난 생명들의 활기찬 숨결만이 가득했지요.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증명하며 철옹성의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